안녕하세요. 의학용어학 1회 해부세포생물학 교실의 황세진입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요. 의학용어의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고요. 의학용어에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 어휘들, 특히 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그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개 부분을 마치고요. 이제는 이제 각 부위별로 공부하는데요. 먼저 우리 인체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체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말이죠? 우리 인체는 뭐로 되어 있냐? 이렇게 물으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살과 뭐 지방과 뼈와 뭐 가죽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요. 그 세포부터 이 구성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생명의 단위에서 그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셀이죠. 그러니까 셀은 독립적으로 배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여기 예를 들었죠? 여기 보이는 건 우리 신경세포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양한 그 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티슈랍니다. 조직 그러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신경조직, 너버스 티슈를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런 티슈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 오간, 장기를 만들죠. 이걸 우리가 오간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오간은요, 바로 이 브레인이라는 그 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같은 기능을 지닌, 연관된 그런 기능을 지닌 이 오관들이 모여가지고요, 만들어진 게 바로 시스템, 우리가 계통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그 브레인과 뭐 스파이널 코드, 그 다음에 너브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경계통, 너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휴먼의 가장 그 바디의 기본 단위는 그 세포부터, 그죠? 모여가지고 시스템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그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고요. 특히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와서도 그 세포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그죠? 예, 그 생명체의 그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핵입니다. 우리가 뉴클레우스 그러죠? 예, 뉴클레우스에 대한 용어로는 그 카리온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봤을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크로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그 주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자, 핵의 바깥쪽에 보게 되면요, 그 우리가 있는 그 부분을 사이토플라즘, 그 세포질 이렇게 부르죠. 그 세포질 내에 보게 되면 작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간 그러면 그 장기죠, 그죠? 작은 기관들 그죠? 이거 갖다 우리가 오간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알겠죠. 이렇게 끝에 L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보통 그 작아진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쪽에 보이는 게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 다음에 러브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 다음에 뭐 라이소솜. 라이소솜 알고 있죠? 라이시스란 건 그 용이란 거죠,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갖다가 녹이는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골지 컴플렉스,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그 중심체라 그죠? 센트리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 말이죠. 이런 그 세포들에서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티슈입니다. 자, 우리 인체에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그 티슈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인체에 있는 티슈는 크게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서로 모여가지고요. 이 다양한 그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있는 그 티슈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에피텔리얼 티슈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그 에피텔리움, 상피라 그러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피부를 보게 되면요, 피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그죠? 이렇게 색이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기가 우리 피부에서 바깥쪽에 있는 상피가 됩니다. 안쪽에는 보게 되면 그 섬유가 모여 있는 더미스 진피고요. 저긴 주로 결합조직입니다. 자, 그래서요, 에피텔리얼 티슈의 기능은 우리 그 바디에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표면뿐만 아니고요. 그 안쪽에 내부 소화기나 그죠, 호흡기, 비뇨기 이렇게 내부로 연결된 공간은 다 이렇게 줘가지고요. 우리 어떤 조직을 그 외부에서 분리시키는 그죠, 분리시켜서 그 내부의 환경을 지키는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저기 사과가 보이죠? 사과의 껍질 같은 거죠. 여러분 사과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사과 말라버리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바로 이 에피텔리얼 티슈는 이 조직을 보호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배리어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은요, 커넥티브 티슈랍니다. 결합직이라 그러죠. 옆에 그 본드처럼요, 여러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종류가 많고요. 아주 복잡한 그런 조직인데요. 보통 분류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제너럴과 스페셜 커넥티브 티슈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결합 조직의 특징은요, 여기 있는 세포들이 있고요. 그 세포들이 밖으로 기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요, 이런 결합 조직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너럴 커넥티브 티슈 속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콜라겐 파이버고요. 콜라겐 파이버는 지금 우리 위에서 그죠? 피부의 그 현미경 사진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더미스 만드는 저런 섬유들이 전부 다 이제 콜라겐 파이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섬유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조직학을 배울 때 그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좀 특수한 결합체겠습니다. 우리가 스페셜 커넥티브 티슈라는데요. 역시 이런 조직도 그 세포와 기질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뼈, 그죠? 그 다음에 연골, 그 다음에 혈액, 이게 전부 다 이제 스페셜 커넥티브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같은 건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그 바깥쪽에 보게 되면 뼈의 기질이 있습니다. 연골도 마찬가지죠. 연골 세포가 있고요, 바깥쪽 연골 기질이 있고요. 혈액도 마찬가지죠. 안에 보게 되면 혈구세포들이 있고 바깥쪽에 혈장이 바로 기질, 매트릭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와 네 번째 티슈를 보게 되면요, 무스쿨라 티슈와 너블 티슈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조직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 세포들이 명확하게 그 안정, 그 다음에 흥분 상태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레스팅과 익사이팅이 구분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알고 있죠. 우리 근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정 시에는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극이 오게 되면 흥분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축하게 되죠.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경계통, 그죠? 신경 조직을 보게 되면요, 신경세포들이 되어 있죠. 자, 신경세포들의 특징은요, 흥분하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액손을 딴 데 내보내가지고 다른 세포들하고 신경세포들이나 다른 조직과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죠. 영향을 미치면서요, 이렇게 흥분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감각, 운동, 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그 네 가지 티슈, 그죠? 에피텔리얼, 커넥티브, 무스쿨라, 너블 티슈, 이렇게 네 가지의 조직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말이죠, 우리 인체의 한 부분의 예를 들어 가지고요,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티슈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손목을 잘랐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피부고요, 안에 노랗게 보이는 건 지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빨간 근육이 보이고요, 그 위에 하얗게 보이는 이 뼈와 연골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힘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서 첫 번째, 그죠? 우리 피부,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피부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 이 상피 조직, 지금 진하게 보이죠. 저기는 세포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텔리얼 티슈가 보이고요. 그다음 안쪽에 피부의 그 대부분에 이루고 있는 더미스, 진피가 보이죠. 저기 보게 되면 아래쪽에 얽혀 있는 게 아까 얘기했죠. 바로 콜라겐 파이버,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저 안쪽에 있는 거 보면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 바로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텐돈, 힘줄입니다. 힘줄을 갖다가 잘라서 본 거죠. 힘줄을 길이 방향을 보게 되면요, 저렇게 세포들의 핵이 보이죠. 핵이 보이면서 중간에 밖에 이 콜라겐 파이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결합 조직인데요, 상당히 레귤러하게 우리 힘을 받는 방향으로 그 기질이 파이버가 나열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우리 결합 조직 중에서 그 스페셜 커넥티브 티슈죠. 바로 이제 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게 골 기질이 검게 진하게 보이고요, 중간중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이 뼈를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세포와 기질, 그 셀과 매트릭스로 구성된 이 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뼈는 우리가 알다시피 특수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그 신경 조직인데요. 지금 여러분 저 안쪽에 여러 가지 그 힘줄이 보이고요, 그 안쪽에 하나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바로 저게 이제 신경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요, 해부학을 잘 배우게 되면 안쪽에 우리 신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경 말이죠, 대부분의 신경 세포들은 우리 뇌와 척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신경 섬유, 액손이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저걸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보이는 모양이 전기줄처럼 보이죠.
안쪽에 액선들이 다 들어있고요. 좀 액선 싸는 이제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 조직이죠. 너버스 티슈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보이죠? 근육을 보게 되면요. 근육 중에서 우리가 스케탈 머슬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렇게 액틴과 미오신이 얽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로 무늬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스케탈 머슬, 즉 우리 머슬 티슈를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요.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의 그 티슈가 모여서 여러 가지 장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장기들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죠. 그런 걸 우리가 시스템, 계통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인체에 있는 계통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근육이 보이고 이렇게 뼈가 보이죠. 우리 근육을 따로 떼 가지고 머스큘러 시스템, 그 다음에 뼈를 갖다가 스켈레탈 시스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두 개를 합쳐 가지고요. 이렇게 무스클로 스켈레탈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너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신경계통입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너버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부하고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를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눈, 귀 이런 것들이죠. 감각기관들을 따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환계통 그러죠.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과 심장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체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계통을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여기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림파틱 시스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이죠? 우리 코가 보이고 그 다음에 렁이 보이죠? 그러니까 호흡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레스피라토리 시스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레스피라라는 건 그러니까 숨 쉰다 하는 거에 따른 그 용어인데요. 자, 그래서 레스피라토리 시스템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화계통이라 그러죠.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키드니, 그 콩팥과요. 그 다음에 그 유리터, 그 블레더 이렇게 이루어진 유리너리 시스템, 그러니까 비뇨계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요.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생식계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엔도크라인 시스템, 내분비 계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스클로스케탈 시스템, 근골격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공부하는 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뼈에 가는 걸 공부하는 게 있죠. 본을 공부합니다. 이런 학문을 오스테올로지라고 하죠. 오스테오 그죠? 이렇게 오스란 말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뼈를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 뼈가 만나지는 그런 조인트가 있죠. 관절을 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 관절을 공부하는 것을 아스트롤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근육이죠, 그죠? 이 근육을 가리키는 말은 마이오란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근육학을 마이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니까 신경계통입니다. 너버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죠. 뉴럴로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CNS와 PNS, AN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CNS는 알다시피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통을 가리킵니다. 지금 옆에 그림 봤을 때 그죠? 초록색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뇌와 척수를 바로 이제 CN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PNS라는 게 있죠. PNS는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그 분홍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있는데 그런 신경을 갖다가 크라니얼 러브라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스파이널 러브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 말초신경 계통은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CNS, PNS 얘기하면요, 또 하나 쓰는 것이 바로 ANS란 말이 있죠. Autonomic Nervous System 이런 말을 쓰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기서 분리된 게 아니고요. CNS와 PNS 일부인데요. 단지 조절하는 것이 그 내부 장기들이 있죠. 우리 심장이나 호흡, 소화기 이런 내부 장기들을 컨트롤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죠?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심장의 비트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바로 그런 식으로요. 이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컨트롤하는 분 갖다가 우리가 ANS라고 합니다. 거기엔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심파스틱과 파라심파스틱.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어가지고요. 둘이 서로 반대 일을 하거나 협동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그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장기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세라. 그래서 여기 비세랄 오간 내부 장기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놀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스플랑크노란 말이 그 장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스플랑크놀로지와 바로 이제 비세랄 오간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 있겠죠. 보통 이 부분 소화계통은요,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화관을 공부하는 건데요. 이걸 게스트로엔테롤로지, 그러니까 위장관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파톨로지, 뭔지 알죠? 우리 간을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환계통을 공부하게 되겠죠. 순환계통에 쓰는 말은 우리가 엔지올로지, 우리 엔지오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블라드 베슬을 가리킨 말이죠. 그 다음에 카디올로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심장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흡계통, 레스피라토리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을 보게 되면 풀모놀로지라는 말 이렇게 쓰게 되고요. 혹은 뭐 뉴모놀로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레스피라토리 시스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너리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비뇨계통을 공부하는 것 같다가 유롤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생식계통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제니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여성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것을 자이네콜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남성에 관련된 말은 안드롤로지를 한다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 장기들 하나씩, 시스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소화계통입니다. 다이제스트 시스템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는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죠. 하나는 그 다이제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바로 오럴 캐비티, 그죠? 우리 구강부터 시작해서요, 항문까지 내려가는 거죠. 하나의 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뭐 이소페구스라고 하죠. 식도, 그 다음에 위가 있죠. 스토막, 그 다음에 소장과 내장, 스몰과 라지 인테스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계에서 그 다음 과정은요, 이 관이 있으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소화액 같은 걸 넣어주는 그런 이제 부속 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엑스레 글랜드가 보이죠? 첫 번째로 우리 입 주변에 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침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기 셀리바, 침을 분비하는 셀리바리 글랜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리버라는 게 있죠. 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의 첫 번째 기능은 대사죠, 그죠? 우리 메타볼리즘, 우리 생명체 내에서 그죠?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잘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간은요, 발생 과정에서 소화기에서 옆으로 튀어나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소화액도 좀 내보내죠, 담즙을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는 이 우리 소화계통에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팬크레아스라고 하죠. 췌장, 소화액을 만드는 대표적인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큘라토리 시스템, 순환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요, 순환계통은 카디오베스쿨라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계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트에서 피를 몸으로 보내주는 혈관이 있죠. 우리가 아테리, 이 아테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동맥은 뛰죠, 그죠? 그래서 동맥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베인이라는 게 있죠. 정맥, 조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베인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맥 계통의 옆에 그 척구순환 일종의 코라테럴 패스웨이로 볼 수 있는데요. 림파틱 베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림파틱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옆에 순환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 이제 우리 인륜, 면역에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레스피라토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계를 볼 수가 있죠. 호흡계통에서요, 가장 첫 번째는 무려 나잘 캐비티죠. 우리 공기를 갖다 빨아들인 다음에요, 공기에다가 먼지를 제거하고 습기를 주는 그런 부분이죠. 비강, 나잘 캐비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래로 이제 파링스를 지나가지고 후두라는 게 있습니다. 라링스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거기 우리가 라링스 통해서 말할 수도 있죠. 후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긴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란 뜻으로요, 트라케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말로는 이제 기관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관은 가슴으로 들어와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우리 폐에 가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브론코스라 합니다. 그러니까 브론코스가 안쪽에 우리 폐에 가서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호흡기에서 가장 큰 그 장기는 안쪽에 있는 그 렁,
폐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알다시피 그죠? 이 산소 교환 같은 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리너리 시스템하고 제니탈 시스템을 합쳐서 우리가 따로 보통 얘기하게 되면요. 유리너리 시스템, 제니탈 시스템, 그래서 비뇨기 생식기가 부르기를 하는데요. 보통 어떤 많은 경우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같이 보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요. 우리 비뇨기와 생식기는 발생 과정에서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 이름을 통해서 유로 제니탈 시스템, 비뇨 생식계통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리널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알다시피 유리널 시스템은 우리 피에서 그죠? 노폐물을 걸러 가지고 외부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우리 키드니, 신장이라 그러죠. 우리 뱃속에 뒤쪽에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터라고 합니다. 요관이라 그러죠. 키드니는 저 위쪽에 있는데 그죠? 아주 방광 밑에 있죠. 그래서 거기 연결하는 그 관을 갖다가 요관, 유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리너리 블래더, 방광이라 부르죠. 자, 방광은 말이죠. 방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을 좀 모았다가 몇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리너리 블래더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소변을 내보내는 관이 있죠. 이걸 요도, 유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생식계통은 보게 되면요. 메일 제니탈 시스템, 그러니까 남성 생식계통과 피메일 제니탈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구조가 이렇게 틀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남성 생식계통은 일부 그저 가장 끝에서 이 비뇨계통과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앞으로 이제 해부학 같은 걸 이렇게 설명할 때요. 우리 인체에서 뭐가 위냐 아래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쓰는 그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나토미컬 포지션입니다. 해부학적 그 자세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 디렉션을 갖추는 그런 이제 용어들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3차원 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평면, 즉 플레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화성인이요. 지구인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지구인은 이 머리가 이 발목보다 위에 있냐? 자, 옆에 있는 비너스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그게 어떻게 머리가 아래쪽에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금방 대답하기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세가 일정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위아래 이런 개념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인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 인체에 있는 그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그 기본적인 베이직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아나토미컬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시험 볼 때요, 그 해부학 자세를 써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안 졸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지금 아래 보고 있는 게 바로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자, 저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서 있는 자세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똑바로 서 있는 겁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다리를 앞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손은 양쪽에 있어야 됩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거나 뒤로 모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얼굴은 앞을 봐야 되겠죠.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손바닥을요, 앞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차례 타고 있으면 그게 해부학 자세일까요? 아니죠. 차례 타고 있으면 우리 손바닥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거는 우리 인체에서 말하는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인체 말하는 기본 자세는 지금처럼요,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이제 앞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디렉션, 그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앞에서 말한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인데요. 자, 먼저 그 앞쪽, 뒤쪽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안테리어와 그 포스테리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테리어란 말은요, 우리가 시선,
그 보는 쪽이죠. 시선이 향한 쪽을 갖다가 안테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그 전, 포스터는 후라고요. 우리말로는 앞과 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는 그 슈피리어와 인피리어가 있죠. 슈피리어, 인피리어는 우리가 기본 자세에서 우리가 땅을 향한 쪽을 인피리어, 하늘을 향한 쪽을 슈피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 상하 이렇게 하고요. 우리말로는 위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그 메디안, 정중이란 말 있죠. 우리 인체는 좌우가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 한가운데 정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를 메디안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메디알 그러면요, 정중의 형사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정중을 향한, 그래서 그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한문으로는 내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터럴은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 외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안, 바깥 해가지고 메디알과 레터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벤트랄과 로살이 있죠. 벤트랄은 말은 그 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배 쪽이고요. 도살은 등 쪽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한문으로 보게 되면요, 벤트랄은 복측, 도살은 배측이죠. 좀 헷갈리죠. 한문인가 우리말 갖다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있는 쪽과 등이 있는 쪽을 구분해서 벤트랄, 로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크라니알과 카우달 이런 거 있죠. 크라니알 그러면 머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머리 쪽을 크라니알, 꼬리 쪽을 카우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그 두측, 미측, 우리말로는 그 머리 쪽, 꼬리 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그 프록시말과 그 디스탈 이런 말 있죠. 프록시말 주로 우리 몸통에서 잘 안 쓰고요. 보통 그 사지, 팔다리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근이라 그러죠. 프록시말. 보통 몸통에 가까운 쪽이죠. 그리고 디스탈, 원이라 그래서요. 몸통에서 먼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죠? 팔굽에 비해서 그죠? 손목은 디스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팔굽에 비해서 어깨는 프록시말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 층 구조가 있을 때 그죠? 표면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표면 쪽을 슈퍼피셜 이런 말을 씁니다. 한문어로는 천, 얕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깊은 데 있는 걸 갖다가 deep 혹은 라틴어로 써가지고 profonda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심자를 쓰고요. 깊은 쪽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용어로 쓰다 보게 되면요. 이 앞에서 말한 그 여러 용어들이 같은 뜻이 있는 게 있고 다른 뜻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요. 우리 휴먼에서는요. 크라니알과 슈피리어는 같은 뜻입니다.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거죠. 머리가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카우달은 그 인피리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아래쪽이겠죠. 그리고요. 사람은 배가 앞쪽에 있죠. 그래서 그 벤트랄은 앞프런트는 그 안티리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등은요. 도살 뒤쪽에 있죠. 그래서 도살과 이렇게 포스트리어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중간에 어떤 개가 보이죠? 개가 말이죠.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저거는 우리 개의 가장 기본 자세가 아니죠, 그죠? 자, 개의 가장 기본 자세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개가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물론 저 녀석이 지금 고개를 약간 틀고 있긴 하지만요. 대체로 이제 기본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요. 개에서는 등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개에서는 도살이 슈피리어고요. 벤트랄이 인피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개에서 앞쪽은 머리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안테리어와 크라니아 같은 말이고요. 뒤쪽이 카우달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물의 기본 자세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바뀌는 용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도살, 벤트랄, 크라니알, 카우달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피리어, 인피리어, 안테리어, 포스터는 잘 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그 자세에 관련된 용어로서 누운 거와 엎드린 거에 대한 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엎드린 자세가 보이죠? 그러니까 배를 땅바닥에 대고 있을 때요. 이 자세를 우리가 prone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즉 배가 위를 향해 있죠. 이럴 때는 그 슈파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면이 앞으로 나올 때 보통 이제 슈파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손바닥의 그 운동을 갖다가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우리 손바닥이요 앞을 향하게 나올 때 이걸 우리가 슈피네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손등이 위를 향할 때 프로네이션 그럽니다. 보통 우리 한문 용어로는요 회내전, 회외전 그런데요. 우리가 손을 갖다가 손바닥을 앞으로 향할 때는 밖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회외전 이렇게 부르고요. 반대로 손등이 위로 오기 위해서는 손을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회내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플레인,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체는 3차원 구조죠. 그래서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 내부에 있는 구조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을 통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체에 보게 되면요. 이 3차원 평면에 맞게 그러니까 세 가지의 평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인은요. 우리가 코로날 플레인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현재 이게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요. 인체를 잘라 가지고 앞뒤로 나누는 이제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스컬에 있는 그 뼈 이름을 써가지고요, 프론탈 플레인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는요, 관상면 혹은 전두면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원을 보게 되면요, 우리 코로나 여러분 요새 지겹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 골치 아픈데요. 바로 이 코로나란 말은 그 왕관, 크라운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게 되면 지금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저 관이 놓이는 자리가 보이죠? 바로 저기 평으로 잘랐다. 그래서 이 코로나 플레인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대관식 그러면 영어로 코로네이션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 크라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플레인이고요. 두 번째 플레인은요, 세지탈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인데요. 앞과 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좌우로 나누는 그런 평면이 되겠죠. 자, 이게 버티컬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 플레인이 수직으로 나누는 이제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이트랄 플레인은 우리 한문으로요. 그러니까 시상면 이런 말 씁니다. 우리 시자란 말 쓰죠. 우리가 보통 용어에 쓰죠. 뭐 시위를 당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활 같은 거 당겨 활을 넣어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시위란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어원을 보게 되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생일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인 사람이 있나요? 자, 그 사람들이 별자리가 뭐죠? 사수자라는 거죠. 자, 사수를요, 영어로 사지타리우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활을 쏘는 사람 그 뜻이죠. 그래서 사지타리라는 말이 활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플레인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플레인은 그 호리존탈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평면에 그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갖다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 그런 평면인데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 그 횡단면 이런 말을 쓰고요. 혹은 뭐 수평단면 이렇게 쓰고, 사실 그 이 플레인은요. 영상에서 보통 우리가 CT나 MRI 같은 거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단면인데요. 인체의 긴 축, 그러니까 롱 X 따라서 그러니까 잘랐다 이래가지고 엑시얼 플레인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단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다양한 말로 쓰고 있는데 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그 코로날 혹은 그 프론탈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는 그 머리가 보이고 있죠. 우리 헤드에서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건 좀 앞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 보이고 그죠. 코도 보이고 안에 입도 보이고 그 턱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조금 그 뒤쪽을 잘랐습니다. 귀가 보이죠? 귀가 보이고, 우리 머리뼈 안쪽에 그죠?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잘 보이고, 목에 있는 그 척수도 조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가슴이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앞쪽에서는 이제 가슴 뼈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니까 심장이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심장이 가장 뒤가 보이면서요, 다른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가슴과 아래쪽에 배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코로날 플레인이 됩니다. 다음은 세지탈 플레인입니다. 세지탈 플레인은 우리가 아래서 보다시피 그 별자리 그죠? 사지타리우스 이런 용어를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 가슴이죠, 그죠? 가슴을 옆에서 본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면서 이 가운데로 올수록 심장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상면은 그 바깥쪽부터 연속해서요 한가운데를 지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 한가운데 그 인체의 그 대칭이 되는 그런 그 메디안 플레인이 있겠죠. 자, 이 메디안 플레인을 지나는 시상면을
미드섹탈 플레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 정중상면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보니까 우리 머리 그죠? 머리에 정중상면이 보이죠? 자, 위에서 보는 실제로 이제 단면을 낸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MRI 상에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그러니까 인체 전체에서 해가지고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위에서는 그 MRI 가죽 영상을 보여주는데 역시 그 한 가운데를 자른 미드섹탈 플레인 정중상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플레인은 트랜스버스 플레인 혹은 다른 말로 그 엑시알 혹은 그 호리존탈 플레인 이렇게 부르는 그 단면이 되겠죠. 자, 지금 그 왼쪽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제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자르는 그런 단면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서 뇌가 보이고요. 가슴에서는 한가운데 심장이 보이고 양옆에 그 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MRI에서 그죠, 거의 그 유사한 그런 영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위쪽에는 이제 목입니다. 이렇게 목부터 그죠, 차례로 내려가면서요, 가슴까지 내려가서 아래쪽에 심장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요 하는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트랜스버스 혹은 그 엑시얼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인체의 각 부위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인체의 구성은 그렇죠. 한가운데 몸통이 있습니다. 이 몸통을 트렁크라고 그러죠. 트렁크스 혹은 라틴 말로 코르푸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에서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부분이 보이죠. 우리가 헤드라고 그러죠. 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카푸트라고 카피티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헤드의 정의는요, 어떤 구조에서 한쪽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구조를 얘기합니다. 비단 사람 머리뿐만 아니고요, 다른 구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조를 설명할 때 어떤 부분에 헤드라고 할 때는요, 끝에 이게 둥글게 튀어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넥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넥이고요. 거기에 쓰는 용어로서 서빅스, 그 다음에 이제 컬루스 이런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넥이라는 거는요, 이게 몸통과 헤드를 연결한 부분이죠. 약간 그 짤록한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경부라고 보통 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몸통, 트렁크를 보게 되면요, 트렁크는 인체에서 몇 가지 부분 나누어지죠. 트렁크의 이 부분을요, 체스트, 그 토락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락스, 그 외에 이제 팩토랄 말도 쓰고 있는데요. 토락스라는 말은 그 기원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스의 때 그 갑옷 중에요, 가슴판을 이렇게 토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라식이라는 말, 그 체스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의 아랫부분이죠. 앞으로는 그 앱도멘, 그 배라고 부르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는 앞서 들어봤겠죠. 자, 그 다음에 몸통 가장 아래쪽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에서 우리 다리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통 그 내부에 보게 되는 힙 조인트가 들어있죠. 자, 그 부분을 그러니까 펠비스, 골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렁크는요, 그래서 위쪽부터 체스트와 앱도멘, 펠비스 이렇게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몸통에 부착된 사지가 있죠. 익스트리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지인 어퍼림과 하지인 로어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헤드, 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용어로서요, 카푸트 혹은 그 캐피티스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자, 우리 머리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요, 뒤쪽, 위쪽 부분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그 주황색 동그란 부분이 차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크라니얼 캐비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기에 뇌가 들어있죠. 저기 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에서 앞쪽, 아래쪽 부분을 그 페이스, 안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앞면을 보게 되면 그 내부에 또 몇 개의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요, 눈이 들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저희가 또 오비트, 안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한가운데 보게 되면 그 나절 캐비티, 비강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봤을 때 그 비강의 옆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위쪽에도 보이는데요, 약간 초록색의 공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그 내부로는요, 나절 캐비티에 있는 그 점막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절 캐비티 공간이 말이죠, 위아래 뒤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파라나절 사이너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파라 그러면요, 어떤 구조의 양옆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파라나절 사이너스 우리가 부비동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저기 염증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축농증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바로 저기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구강이라 그러죠. 오랄 캐비티, 그죠? 혀와 여러 가지 구조가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잘 캐비티와 오랄 캐비티의 그 뒤쪽에 보기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와 음식물이 지나는 그런 통로인데요. 이 부분을 그 파링스, 인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옆에 보게 되면 지금 헤드가 보이고요. 단면을 갖다가 자른 CT가 잘 보이고 있죠. CT에서 몇 가지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1번은 약간 위쪽을 잘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2번은 약간 아래쪽을 자른 걸 볼 수가 있죠. 자, 1번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저기 뭘까요? 바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쪽에 아이보리 보이죠? 그리고 신경도 보이는데요. 바로 저기가 오비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공간들이 보이죠? 이 공간들이 바로 그 뇌가 들어있는 크라니얼 캐비티고요. 한가운데 있는 까맣게 보이는 분 있죠? 저 까만 부분은 이제 공기가 있는 분이에요. 저기 지금 CT인데요. CT에서는 그 엑스레이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하게 차이가 보이는데 투과도에 따라서요. 뼈 같은 거는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하얗게 보입니다. 이제 근육이나 다른 것들은 약간 좀 회색이 보이죠. 공기는 아주 검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번에서 봤을 때 그죠? 한가운데 이제 뭐 구조가 있고 양옆에 있는 공간이 보이죠? 공기가 차 있죠? 바로 저기가 나잘 캐비티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파라나잘 사이너스 이런 구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죠? 바로 저기 아까 봤던 그 파라나잘 사이너스인데요. 바로 저기 이제 맥시러리 사이너스랑 가장 큰 파라나잘 사이너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저 뒤쪽에 그죠? 이 첫 번째 그 경추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런 구조 나중에 여러분들이 헤드를 자세히 배우면서 그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neck, 목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따 배웠죠. 뭐 서비스 컬러스 그죠?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eck를 가르칠 때 쓰는 그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그 서비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 cervical vertebra 이런 말 있죠. 우리 vertebra라는 건 척추를 가리키죠. 옆에 지금 그림 보이죠? 저 그림은 좀 4개의 그러니까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 보게 되면요. 앞쪽에는 보게 되면 이제 기관하고 뭐 식도, 지금 뭐 갑상선도 보이고요. 옆에 여러 가지 동맥 같은 거, 정맥, 혈관도 보이죠. 자, 그런 게 앞에 모여 있고요. 뒤에 보게 되면 한가운데 큰 뼈가 있습니다. 바로 저 뼈가 cervical vertebra, 경추라는 뼈입니다. 그 안에 척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근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버테브라를 cervical vertebra, 경추라고 부르죠. cervical한 말을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쓰는 말은요. 바로 우리 동맥에 쓰는 말인데요. 카로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그 인터널과 익스터널 캐로티드라고 그러죠.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우리 목에 그죠? 여러분 목을 좀 만져보게 되면 그 뛰는 동맥이 느껴지죠? 이 동맥이 있는데요. 이름은 이제 콤몬 카로티드인데 나중에 위로 올라와 가지고요. 안쪽과 바깥쪽 동맥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캐로티드라는 건 뇌에 가는 거고요. 익스터널 캐로티드는 그 페이스에 가는 그런 동맥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로티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카로티드라는 말은요. 원래 그리스 말로요. 그러니까 기절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이 기절이라는 뜻이 말이죠. 이렇게 목에 동맥이 자,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가 왜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목이라는 말을 그 서비칼 이런 말 외에도 카로티드와 그 저글라 이런 말을 쓰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카로티드라는 말은 그 기절 그 뜻이 알았죠. 자, 그리스 말로 카로스라는 말은 이제 기절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그 부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때 말이죠, 검사 싸울 때 상대를 제압하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렇게 목을 눌러가지고 제압을 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저걸 누르면 어디가 눌릴까요? 그 안쪽에 있는 카로티드 아트리, 경동맥이 눌리겠죠. 그래서 뇌에 피가 안 가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로스 말은 기절인데요. 자, 그래서 이 동맥을 갖다가 카로티드 아트리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경동맥은 사실은 그 기절동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저굴라의 어원인데요. 저굴라의 어원은 저기 밑에 보이죠? 유금 이런 말이 보이십니다. 영어로 요크라고 부르는데요. 유금이란 거는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그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보이죠? 자, 그래서 목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유금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 노예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끌고 갈 때 저렇게 이제 목에다가 줄을 걸었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저굴라라는 말이 이게 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 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주글라 베인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이제 문장은 말이죠.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죠? 자, 옆에 영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겠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그 라틴어 원어로 한번 볼까요? 자, 라틴어 보게 되면 그 베니테 아드메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베니테 아드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베니테라는 거는요, come 그런 뜻입니다. 아드메, 아드란 건 우리 앞에도 나왔죠. 그 AD와 AB, 그죠? 가까워지는 게 AD죠. 그 맨은요, 영어에서 미와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죠? 베니, 미디, 비치. 누가 했죠? 그러니까 시저가 말이죠. 시저가 말이죠. 어디 가서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원로원 쪽에서 전황을 보고하라. 그랬더니 이제 건방지게 세 마디를 적었습니다. 베니, 비디, 비치.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죠? 왔노라, 그러니까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왔다는 거죠. 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비디는 그러니까 보았다 그거죠. 비치는 우리가 빅토리 그러잖아요.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니티아드메 그러면 come to me 그런 뜻이 되겠죠. 옴네스라 그러죠. 우리가 옴니 이런 말 쓰죠. 모든 그런 뜻입니다. 그죠? 쿠이 그러면 이제 후란 뜻이고요. 관계대명사죠. 라브라티스 우리가 레이버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고한 일하는 사람 그리고 at end입니다. 오네라티 에스티스 그래서 뭐 짐을 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짐을 진 사람 모두 나에게 오라 그런 뜻입니다. at란 말은 이제 end죠. 그러니까 에고가 I입니다. 나란 뜻이죠. 레피시안 보스 영어로 보게 되면 그 rest 그런 뜻이고요. 다르게 보게 되면 refresh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force란 말은 그러니까 유의 복수입니다.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런 이제 라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 다음 29절에 보이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요, 톨리테 유금 매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리테란 그런 거, 그러니까 짊어지다 그런 뜻이고요. 유금이란 말 앞에 나오죠. 바로 요크. 보통 한국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죠? 이렇게 멍에라고 보통 해석하죠. 그러니까 유금을 멍에로 해석했습니다. 유금 매움,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그러니까 지어라. 슈페르, 그 슈퍼란 말이죠. 그러니까 슈페리어. 그다음 보스란 말은 또 유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의 위에 그죠? 더 위에라 그걸 그러니까 져라 그 뜻이죠. 에트 디스키테 아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렇게 배워라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용어학에 쓰는 말 라틴 말을 알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 같은 것들 라틴 말 원어를 보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스 몸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프스라고 한다고 했죠. 몸통은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제 횡격막이 있어가지고 그 횡격막의 위쪽을 체스트라 그러죠. 체스트를 가리키는 말은 그리스 말에 또락스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싸울 때 그죠 앞쪽에 있는 가슴판 방패 같은 거 갖다가 원래 또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기원된 말이고요. 라틴 말은 그 팩토르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 공간을 또라치 캐비티 그 흉강 이렇게 부르고요. 흉강에 보게 되면 양쪽에 이제 폐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메디아스타인은 그래서 종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격막의 아래쪽을 이렇게 앱도멘 이렇게 부르죠. 이게 이제 앱도미널 캐비티입니다. 복강이라고 이제 부르죠. 복강에 보게 되면 이제 안에 싸는 막이 있는데요. 그 막을 우리가 페리토늄이라고 합니다. 복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복막의 앞쪽에 있는 공간을 페리토니얼 캐비티, 복막강이라고 부르고요. 일부는 이 복막의 뒤쪽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키드니, 콩팥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췌장, 팬크레아스 이런 것들은 이 복막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공간을 우리가 리트로 페리토니얼 스페이스, 후복막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막이 연속된 그죠 가장 그 몸통의 아래쪽 부분을 갖다가 펠비스, 콕사, 그러니까 골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쪽 공간을 펠빅 캐비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환자가 말이죠.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딴 데 얘기할 때 말이죠. 단순하게 배라고 하면 어딘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 해부학적으로는요, 보통 배를 이 9개의 지역으로 나눠줍니다. 지금 그 라인이 보이죠? 줄을 통해서 우리가 이 9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죠? 위쪽에 한가운데 이 지역을 에피가스트릭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부분이고요. 그 에피가스트릭 리전의 양옆에 보게 되면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하이포콘드리악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콘드로란 말은 연골 그런 뜻이죠. 그
그래서 그 위에 연골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이포 아래쪽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right와 left 하이포콘드리악 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배꼽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꼽이 있는 데를 umbilical reg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mbilical region은 양옆에, 그죠? 양옆에 허리가 되겠죠? 예, 거기를 오른쪽과 왼쪽에 lumbar region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요브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한가운데 아래쪽이 보이죠? 예, 저기를 우리가 하이포게스트릭 리전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보통 이제 하복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에피가스트릭은 상복부, 하이포가스트릭은 하복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복부의 양옆에가 보이죠? 옆에 보게 되면 우리 배하고 그죠? 다리가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가 right, left, inguinal region, 보통 그 서해부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가 그러니까요,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요, 예, 그때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예, 보통 그래서 우리가 RUQ라는 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예, 읽어보게 되면 right, upper, quadrant. 여러분 쿼드라 뭔지 알죠? 사란 뜻이죠? 그러니까 4개로 나눴을 때 얘기한 건데요. RUQ 그러면 그 오른쪽 위쪽을 가리키는 거고요. LUQ 그러면 그 왼쪽의 위쪽. 그 다음에 RLQ 그러면 오른쪽의 아래쪽. 예, LLQ 그러면 보통 왼쪽의 아래쪽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보통 그래서 환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RLQ에 페인이다, 통증이 있다. 보통 뭐를 많이 의심할까요? 우리 알고 있죠. 그 맹장 같은 거, 그죠? 그쪽에 주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2가지 방법으로 배에 있는 지역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 현재 그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 가슴에서 봤을 때 아까 봤던 그 메디아스타이넘, 그 존경근이라는 구조하고요. 그 다음 우리 배에서 봤을 때 복막 후 공간, 리트로페탈 오간이 스페이스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 가슴 단면이 보이죠? 양쪽에 이제 폐가 있고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종격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한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요, 뭐 식도나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우리 복부의 단면이 보이죠?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죠? 예, 오른쪽에 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뒤쪽 공간이 보이죠? 예를 들었으면 콩팥 있는 공간이죠.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보게 되면요, 콩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리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 복막 후 공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앞쪽에 그죠, 우리 간과 위 사이에 그죠 있는 공간을 페리토니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복막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그죠, 우리가 체스트하고 그 앱도멘하고 그 펠비스 이 경계를 나눠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다음은 페리늄, 회음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리늄의 정의는 그러니까 펠빅 캐비티의 아웃렛, 즉 골반강의 출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아래쪽 그림 보시게 되면요, 우리 골반뼈를 아래쪽에서 본 게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죠. 자, 가운데 보이는 그 축구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페리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 보게 되면요, 여성에서 이렇게 페리늄이 보이죠. 예, 초록색 선은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페리늄의 정의에 따른 이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산부인과 쪽에서는요, 지금 이 지역이죠, 바자이나와 에너스 사이에 그 부분을 보통 이제 다른 의미의 페리늄,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페리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골반강 내부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비뇨기, 그다음 생식기, 소화기의 그 출구들이 있고요. 그런 거 조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골락근들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요, 페리늄은 그러니까 뒤쪽을 향해 있죠. 그렇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먼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페리늄 쪽으로 이쪽 장기의 무게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지탱하는 이제 근육이나 그러니까 관략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성에서요, 이런 관략근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요, 나중에 그 인컨티넌스, 그 요실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지와 하지 부분인데요. 우리 상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퍼림이라 그러죠. 상지를 몸통에 연결시키는 가장 위쪽 부분은 바로 숄더라 합니다. 라틴 말로는 그 스캐플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고요. 우리 한문으로는 견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부터 그죠? 이게 팔굽인대까지, 그러니까 엘보우까지 그 사이를 그 arm 이렇게 부르죠. 여기 갖다가 라틴 말로 그 brachium 이렇게 불어서 우리가 상완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완이란 말 알죠? 우리가 완자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팔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굽 관절이 있죠. 여기 갖다가 엘보우라 합니다. 한문으로는 주관절 그러고요. 여기를 가리키는 말로는 그 큐비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굽에서부터 그 손목인대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영어로 forearm 이렇게 부르고요. 이 라틴 말로는 그 antebrachium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그 전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orearm과 손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갖다가 wrist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걸 라틴 말로는 그 carpus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수근 그러죠. 그 손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이 있죠. 핸드에서 핸드에 쓰는 말을 우리가 마누스라는 걸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로어림 하지를 보겠습니다. 하지를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하지의 가장 위쪽 부분이죠. 우리가 상지에서 어깨에 해당되는 부분을 힙이라 그러죠. 그 갖다가 이제 거기 쓰는 용어들은요. 글루테우스란 말하고 이렇게 콕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갖다 둔부라 가르치죠. 그러니까 몸통과 하지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따이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퇴부 영어로 따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양말이 그죠? 이렇게 대퇴까지 올라오면 타이즈라 그러죠. 그래서 따이 대퇴입니다. 여기 가리키는 말은 그러니까 피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뼈 이름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피모라 그럽니다. 대퇴골. 자, 그래서 대퇴부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죠. 무릎을 니 영어로 니라고요. 라틴 말로는 그 제누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슬관절, 무릎 관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발목 사이를 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는 용어는요, 크루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하테부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상지에서 손목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앵클이 되죠. 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그 라틴 용어는 타르수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족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게 발, foot는요, 패스, 페디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그 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체벽이 있고요. 그 안쪽에 장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그 바깥쪽을 이루는 체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스킨, 피부라 그러죠. 알다시피 그 에피더미스와 더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그 피부의 아래층에 보게 되면 루즈한 그런 티슈가 있고요. 보통 그 지방이 많이 차 있죠. 그래서 그 지방들이 보온 작용도 있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하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피부를 손을 이렇게 밀게 되면 움직이죠. 바로 그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피하층의 조직이 루즈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파시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근육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우리가 원래 파시아 이러면 원래 뭘 묶어준다, 번들, 다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히틀러나 그죠? 무솔리니 파시스트 그러죠. 그래서 그 다발로 묶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 파시아 안쪽에 보게 되면 그 근육이 있죠, 그죠? 여러 층에 이제 근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장 안쪽에 보게 되면요, 보통 안쪽에 뼈가 있는 경우는 그 골막이라는 게 있고요, 혹은 안에 공간이 있는 경우는 그걸 싸고 있는 그 막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부에는요, 이렇게 안쪽에 뼈가 들어 있거나 그다음 장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지에서요, 이렇게 팔과 다리에서 앞에 배운 그 층들을 한번 실제로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어디 그 해부 연계 보이죠? 저희가 어딜까요? 저기는요, 무릎 밑에 그 다리, 그 렉이라는 부분이죠. 크루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구조가 잘 보이게 만들어놨죠. 첫 번째로 가장 바깥쪽에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질겨 보이죠? 튼튼해 보이는 부분 바로 저게 스킨입니다. 상피는 아주 얇은 층이고요. 그 대부분 그 진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아래층에 보면 노랗게 많은 지방이 들어있죠. 여기 우리가 서브큐탄스 티슈, 그러니까 피하층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지방이 차 있고요. 중간중간 정맥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구별 안 가겠지만 신경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게 되면 그 하얀 층이 보이죠? 저 층이 그 근육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고기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바깥쪽에 하얀 막을 봤죠? 바로 이겁니다. 저런 막을 우리가 파시아, 근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니까 이제 빨간색의 근육이 보이죠? 머슬, 근육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게 되면요. 저기 우리 다리는 좀 특이하게요. 골막이 바로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피하층에 연결된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자, 저기 보기엔 고를 뼈가 있고, 그죠? 뼈의 바깥쪽에 이렇게 튼튼한 하얀 막이 보이죠? 바로 저 막이 페리오스테움. 그러니까 페리란 말하고 오스테오가 붙어가지고 골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뼈를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요. 저 부분은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예민하고 감각을 잘 느끼는 그런 적이고요. 여기 혈관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막이 보이죠? 골막 안쪽에 보이는 거는 뼈가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뼈입니다. 지금 뼈 바깥쪽에 이제 골수가 있는데 우리 뼈에 관한 거는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테니까 그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바깥쪽에 튼튼한 피부, 그 안쪽에 루스한 피하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막이 있고 안쪽에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싸는 골막이 있다는 거, 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본 거는 그 사지였고요, 그죠? 머리하고 이렇게 몸통에 보게 되면 그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바디 캐비티라 그러죠. 그래서 그 분리가 돼서 그 내부 안에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인체의 그 대표적인 그 바디 캐비티를 보게 되면요, 가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간이 보이죠. 저기 우리가 크라니얼 캐비티 그러죠. 저기가 무슨 뭐 고리뼈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안쪽에 브레인이 들어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두개강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척추 안에 있는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파이널 캐비티, 척추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가슴에 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걸 흉강, 소라식 캐비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공간을 앱도미널 캐비티, 복강 이렇게 부르고요. 복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골반뼈가 있잖아요. 뼈 속에 가운데 있는 공간을 펠빅 캐비티, 골반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헤드, 머리를 보게 되면요, 그 뒤쪽에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크라니얼 캐비티라고 그러죠. 그 앞쪽은 그 페이스, 안면이 되는데요. 두개강을 보게 되면 우리 머리뼈 안쪽에 들어있으면서요, 그 안쪽에 뇌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뇌를 싸는 막에 의해서 이 공간이 라이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사는 뇌를 싸는 막을요, 메닌지스라 합니다. 그 뇌막이라 그러죠. 원래 메닌지스란 말은 멤브레인, 막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 인체의학에서 메닌지스 그러면 뇌를 싸는 그 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앞에서 본 것처럼요, 이 척수강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에 뇌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크게 한 개의 공간이 아니고요. 이 아래쪽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가운데 이 천막 같은 구조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막을요, 이 손의 위에 있다 그래서 텐토리움 세레벨리, 그러니까 손의 천막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안쪽에 있는 그 크라니얼 캐비티가 위쪽에 있는 슈프라 텐토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천막의 위란 말이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천막 상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인프라 텐토리얼 스페이스, 천막 하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공간으로 그죠,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라식 캐비티, 흉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통에서 그죠, 몸통 공간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위에 보게 되면 그 립 케이지, 갈비뼈에 가지고 안에가 이제 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흉곽이라 그러죠. 그 내부에 있는 공간이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요, 그죠? 몸통 가운데를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운데 이렇게 보면 무슨 막이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수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걸 우리가 횡격막, 다이아프램 이렇게 부르죠. 근육인데 우리 호흡하는 숨을 쉬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근육입니다. 저런 근육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몸의 가운데 공간을 갖다가 횡격막이 위쪽에 있는 흉강, 지금 말하는 흉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복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우리 가슴 안쪽에 보게 되면요, 가슴에 있는 가장 큰 장기는 폐입니다. 뭐 가슴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체에서요 가장 큰 장기가 이제 폐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죠? 아래쪽에 그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폐가 있고요. 폐를 싸는 막이 있습니다. 예, 저 막을 플류라, 능막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저렇게 부르는 건 한층은 아니고요. 그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가슴 양쪽엔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이 있죠. 예, 여기는 물론 심장도 있고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거를 메디아스타이눔, 종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격은요. 길게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요. 위쪽에 있는 그 상, 슈피리어,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그 다음에 중간에 심장에 있는 미들, 그 다음 그 뒤쪽 포스트를 이렇게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폐를 싸고 있는 그 막은요, 플류라, 능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능막은 한 개의 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 바깥쪽을 싸고 있는 능막이죠. 저기는 이제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우리 폐를 또 싸는 능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그 벽측, 파리에탈 플루라 이렇게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것을 장측 능막, 비세랄 플루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개의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플루랄 캐비티, 능막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저 사진 보게 되면요. 지금 엑스레이가 보이죠? 지금 보이는 그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양쪽이 검게 보이죠? 저기 우리 폐가 있고요. 가운데 심장이 있고 혈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엑스레이는 상당히 이상하죠? 왜 저럴까요? 저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와, 저기 뭐 큰 암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건 바로 지금 물이 찬 겁니다. 그 물이 어디 찼냐면요, 지금 방금 말한 플루럴 캐비티, 그죠? 이 두 개의 막 사이에 저렇게 이제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가 작아지겠죠? 물이 차니까요. 자, 그래서 능막강으로 폐가 찬 것을, 물이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요, 저 능막강은 음압입니다. 네가티브 프레셔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그죠? 숨을 들이쉴 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만약에 저렇게 물이 차게 되면요,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물이 차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염증이 심화되거나 혹은 뭐 폐에 질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렇게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저렇게 물이 차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쪽에 지금 보이죠? 거기다 관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물을 꺼내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처치를 우리가 소라센테시스, 그러니까 흉막 천자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폐와 폐의 사이에 있는 그 종격 메디아스타이눔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운데 있는 구조가 보이죠. 바로 심장을 보겠습니다. 심장도요, 우리 폐와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막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 폐하고 심장 같은 게 바깥에 막이 쌓여 있고 안에 공간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우리 심장이나 폐는 계속 움직이죠.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요. 계속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바깥쪽에 근육에 닿아 있게 되면요. 우리가 원활하게 잘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거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그런 마찰을 만들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싸는 막들이 있고 안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도 이게 밖에서는 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페리카디움 이렇게 부르죠. 앞에서 나왔죠. 페리란 말은 주변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심장이 그 바깥쪽을 싸는 그 튼튼한 그 섬유로 되어 있는 그런 막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은 섬유가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제 윤활유를 가진 그런 막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파리에탈 페리카디움, 그러니까 벽측 심낭막이라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분리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심장 안쪽에 보게 되면 심장을 덮고 있는 그런 막이 보이죠? 이 막을 우리가 비세럴 페리카디움, 그래서 장측 심낭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 사이에 두 개의 그 막 사이에 보게 되면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을 페리카디얼 캐비티라 합니다. 자, 여기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잘 뛰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질환이 생기면 저기 이제 물이나 피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뛰는데 약간 지장을 받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총을 맞게 되면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러나 팔다리 이런 데 맞게 되면 물론 사망할 수도 있지만 사망할 확률이 좀 적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나 그죠? 이 가슴 같은 데 맞게 되면 사망합니다. 머리는 당연하죠. 그죠? 뇌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예, 가슴에 총을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사망하겠죠. 그죠? 예,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이제 심장의 손상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심장에 만약에 그 구멍이 났을 때 사망하는 원인은 뭘까요? 밖으로 피를 흘려들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현상을요, cardiac tamponade라고 이렇게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이 심장계 바깥쪽에 아까 봤죠? 페리카디얼 캐비티, 그 심막강에 피가 차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피가 차는 원인은요, 심장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 그죠?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피가 밖으로 새나오겠죠? 근데 그 밖으로 새나온 피가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심장을 덮고 있는 그 심막강 내에 차게 됩니다. 그 심장이 뛸 때마다 계속 거기 피가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요, 심장이 수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심장이 이완할 때, 즉 피를 빨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피가 차 있으니까 그죠? 심장이 늘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요, 심장이 받아들인 피가 없으니까 수축해도 피가 나오지 않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심장 바깥쪽에 피가 차가지고 심장이 피를 빨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심장이 마비가 오는 그런 현상을 바로 cardiac tamponade라고 합니다. 자, 여기 원인이 적혀 있죠. 이렇게 바깥쪽에 페리카다이티스 그러면 심장 바깥쪽에 심장의 염증이나 그죠? 예, 그 안쪽으로 이제 방금 말한 외상에 의해서 그죠? 뭐 총 맞았다거나 이래가지고 심장에 벽에 구멍이 난 경우 피가 차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심장 근육이 파열되거나요. 예, 그 근처에 뭐 캔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현상은요. 예, 그 피가 차게 되면 피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심장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치료는요,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센테시스. 구멍을 뚫고 물을 빼내는 그 천자를 얘기하죠. 그 심장 주변에다가 예,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그 피를 빼내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공간은요, 우리 가슴의 아래쪽에 있는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걸 abdominal cavity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횡격막의 그죠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게 되면요, 전체가 막이 쌓여 있는데요, 그 막을 페리토니움, 복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요, 골반 내부에 들어있는 펠빅 캐비티, 골반관과 연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있는 그 가장 많은 장기는 소화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도 뭐 비뇨기 등 여러 가지 장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뱃속에 있는 거 abdominal cavity, 그죠? 이렇게 복강을 싸고 있는 막을 페리토니움, 복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앞에와 마찬가지로요. 이 복막도 그러니까 벽측과 장측이 있죠. 그래서 벽측에서 이 복벽에 붙어 있는 그런 페리토늄을 파리에탈 페리토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내부에 있는 그 장기들을 싸고 있는 복막을 장측 복막 혹은 비세럴 페리토늄 이렇게 이제 불러줍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장들이 보이죠? 그 장들이 그죠? 지금 싸고 있는 그 장측 복막에 이렇게 해서 뒷벽에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 장측 복막이 장을 싸고 뒤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막을 우리가 메젠테리 장관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그 어원은요, 메조라는 건 가운데죠. 그리고 엔테리 장입니다. 장의 가운데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장관막을 통해서요, 혈관도 혈액 공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신경 같은 것도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건 장측 복막에 쌓여 있는 그런 장기들이 있죠.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위쪽에 간도 보이죠. 그다음에 우리 스토막 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장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복막에 안에 있다 해서 이걸 인트라 페리토니얼 오간, 복막 내 장기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저 뒤쪽에 장이 하나 보이죠? 저건 이제 12장이란 거죠. 듀오데노인데요. 이거 말고도요. 뭐 키드니, 우리 콩팥, 그죠? 그다음에 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보는 12장, 그리고 우리 결장의 일부는 저렇게 가장 그 뒷벽에 붙어 있는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들 우리가요, 리트로 페리토니얼 오간, 그러니까 후복막 장기라고 합니다. 우리 리트로 그러면 우리 뒤란 뜻이죠, 그죠? 그 장기 뒤쪽에 붙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나 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복막 내장기하고 지금 말하는 거 복막 후장기의 차이점은요. 복막 내장기는 우리 배 속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장이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후복막 장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콩팥 같은 게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복막 내장기와 후복막 장기로 구분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죠. 펠빅 캐비티랍니다. 골반강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골반뼈 있는 그 골성 골반의 그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그 abdominal cavity, 우리 복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우리 비뇨기, 그 다음에 생식기, 소화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앞쪽에 방광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자궁과 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소화기인 직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바로 골반강, 펠빅 캐비티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요. 의학 용어학이라서 그러니까 신체 부위에 관련된 용어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공부한 양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번 주에 그죠? 공부할 양이 좀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양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